안녕하세요. 세법 김선우입니다. 오늘부터 할 건 뭐냐면 익힘장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익힘장으로만 한번 3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봐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6문제입니다. 25번부터 40번까지. 그 중에서 이렇게 파란 색깔 마크가 적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익힘장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딴 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 익힘장만 내가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문제 정도를 맞추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9문제 맞추는 게 목표였잖아요. 나머지 2문제는 어떡하냐 라고 하시면 여기서 2문제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 2문제 더 맞으시거든요. 자, 그렇게 맞추시면 9문제 되죠. 그렇게 하면 되시고, 자, 그럼 여기 빨간색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 익힘장에다가 더하기 10년치 기출문제까지 하시면, 기출도 되게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출까지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정도를 더 맞추셔서 총 12문제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 문제 더 찍어서 맞추시면 13문제겠죠. 그렇게 빨간색까지 공부를 하시면 13문제, 파란색만 공부를 하시면 9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다 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2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앞에 보시면 빨간색이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익힘장만 하는 거니까. 26번도 보면 옆에 가산세에 대해서 익힘장이 있긴 한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이사 과일사라 해가지고 무신고인 경우에는 20% 혹은 40%, 과소신고 경우에는 10% 아니면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그래서 이걸로 풀 수 있는 지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기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저사, 사에다가 무니까 얘는 무이사겠네. 그래서 40%구나. 근데 이거 맞네? 틀린 거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 이건 맞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정도 하고, 나머지 찍으실 때 이 1번, 3번, 4번, 5번이 지금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찍으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익힘장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토지래요. 얘를 등기하고 싶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럴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옆에를 보시면, 아래군요. 아래를 보시면 취득세를 낸 물건은요, 등록세를 안 내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 왔으면 등록면허세는 안 내도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토지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취득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 조금 더 위에 보시면 그 면세점이라고 있어요. 면세점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나 면세점에 들어간다. 그래서 50만 원보다 작은 토지들, 50만 원까지인 토지들은 다 취득세를 안 낸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토지, 얘는 면세점에 걸리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취득세 안 낸 물건들은 등록세를 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취득세를 낸 물건만 등록세를 안 낸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얘는 취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등록세는 내야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에다 되어 있는데 납세지 물어보고 있죠. 납세지에 대해서 있는 익힘장이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지, 보구, 취, 재, 종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들이 바로 납세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옆에 집, 사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집사람이 바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서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지가 집이 있는 곳이 됩니다. 집이 있는 곳을 부동산 소재지라고 부르죠. 주소지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요. 부동산이 있는 곳은 소재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자, 3번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여기 적혀 있죠? 항상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자, 4번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1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 등기의 등록 매도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대요. 그럴 때는 11만 2,500으로 한다. 아니죠?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면세점에서 등록 매너세에 관한 내용이죠. 등록 매너세 같은 경우는 면세점 자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 최소 금액이 있어요. 얼마냐면 건당 6,000원입니다. 4번 같은 경우를 해석해보면 최소 금액이 건당 11만 2,500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아니죠. 잉크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얘는 6,000원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아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마지막에 여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죠. 물납과 분납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 이 십자가가 취, 재, 종, 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자 이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납은 61세 선초한 심청이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1,000초죠. 이 1,000초가 1,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소리예요. 한 경우 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고 자 2번. 2번도 마지막을 보시면 분할납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할납부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분납이죠. 분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기준금액. 이 250만 원을 넘겨야지 분납을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분할납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분할해서 납부라는 거잖아요. 언제 한 번 내가 내고 나중에 한 번 더 내겠다. 이게 분할납부니까 그럼 나중에 언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과 3개월이 중요한데 보시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했대요. 그러면 일단 이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3개월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3번 납부유예가 나왔습니다. 납부유예 같은 경우는 익힘장이 없어요. 넘어가시고 자, 4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적혀 있는데 이것도 면세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00원도 재산세를 냅니다. 2,000원까지는 재산세를 낸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000원 미만, 2,000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 걸려가지고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번도 옳은 내용. 자, 5번 신탁 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 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 그 신탁 재산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정답은 5번인 게 이게 틀렸습니다. 신탁도 하기 전에 라는 얘기거든요. 신탁하기 전에 위탁자가 뭔가 생겼다. 그러면 수탁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얘 같은 경우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를 이런 지문들은 익힘장을 통해서 풀 수 있었고 그럼 3번이랑 5번 중에 우리가 하나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9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중 토지가 나와요. 토지는 뭐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너무 완벽한 문장이죠. 아래 보니까 자, 주택의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안에 이 주택의 부속 토지가 포함되냐라는 문제인데 보시면 재산세의 과세 대상물은 이렇게 주별종분 건선항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예요. 여기서 주가 주택이고요. 별종분을 합쳐서 우리는 토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랑 주택이랑 나눠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주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항상 토지와 건물이 한 묶음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 이 주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토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주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둘은 엄연히 다른 거다. 포함 안 하고 제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대요. 여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얘기죠. 알 수 없으면 누가 내냐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낸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 않고 누가 내냐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낸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얘도 틀렸죠. 세 번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이번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래요. 그러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보시면 확인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누구냐? 확사용. 그래서 사용자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뭔가 이상하죠?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용자가 낸다. 자, 네 번째, 공부상이랑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원래 원칙은 뭐예요? 공부상이랑 사실상이랑 다르면 원칙은 사실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니? 라는 겁니다. 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36회부터는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막 알려주진 않지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혹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다 틀렸죠? 보시면 주별종분 건선항인데 이 별종분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얘들은 토지라 불렀어요. 그쵸?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다 하면서 정답은 좀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틀렸죠?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익힘장으로도 충분히 풀만한 내용이었다. 자, 다음 30번. 이번에는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거니까 이번에는 항상 앞에 거랑 뒤에 거 보시면 이런 거 옳은지 틀렸는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을 하고 가셔야 돼요. 머릿속에. 틀린 거 이런 것도 하나밖에 안 맞았네, 1개 이렇게 푸시면 작살 나기 때문에 항상 옳은 거 틀린 거 유념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기업,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취득이 뭐예요? 취득이 내 재산이 늘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취득이죠. 공짜로 받든 돈 내고 받든 다 취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상의 취득만 말한다 했었으니까 틀렸죠. 기부도 취득에 포함됩니다. 이건 물론 익힘장이 없긴 한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낄 줄 아셔야겠죠. 자, 기억이 틀렸으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간 것들은 지워볼게요. 그렇죠? 여기 기억 들어갔으니까. 자, 2번. 니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시설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는데, 이 주체 구조부가 바로 주요 구조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너무 많이 나왔죠. 익힘장에 넣어놓기도 애매할 정도로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빼놓은 거고. 자, 건물이에요. 건물에다가 어떤 것을 더 설치할 거예요. 근데 누가 설치를 하냐?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길 가던 사람이 이 건물 보고 예뻐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같은 거 안에다 한번 설치해줬어요. 자,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니까 건물의 가격이 높아졌겠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설치해준 사람이 내냐 아니면 그 건물주가 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득 본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누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건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내용이고, 자,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없기 때문에 자 1번, 3번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미음을 볼게요. 미음을 보시면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래요. 이거 얘기죠? 이거 얘기. 아이고야. 이거 얘기죠?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를 지었죠. 자 그럼 이 미음을 보는 건데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래요. 그러면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용 부동산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냐?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죠.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냐 묻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냐? 당연히 봐야죠. 근데 보지 않는다 되었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 1개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미음도 솔직히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게 조합원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익힘장을 활용하는 데 편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31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든 뭐든 주택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항상 60%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틀렸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뭐가 더 있나 보다 하면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시면 그건 더 완벽한 거겠죠. 자 32번 이번에는 비과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에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로 인한 취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에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물어보고 있는 게 비과세죠. 우린 이거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보시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공동구 개수. 공동주택인데 9억 원 이하를 개수한다. 물론 대수선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지만 이런 주택을 개수하는 것은 비과세한다 라고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이 가액이 얼마예요? 9억이죠. 그래서 9억짜리를 찾으시면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 4번, 5번 3개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되고 혹여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시가표준액인 것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33번 종부세죠. 에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이랑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되어 있는데 자 종부세는 과세 대상물이 몇 개냐 이렇게 주별종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종은 토지였죠. 그래서 토지는 종이랑 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1번은 옳은 내용이고 자 2번 별도인데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묻고 있어요. 그럼 별도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냐? 합산액에서 마이너스 A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면 과세 표준인데 마이너스 A 별 80이기 때문에 얘는 80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을 빼주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주택만 100분의 60이었고 나머지는 다 100분의 100이었어요. 그래서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매긴다.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 되셨죠? 자, 3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요. 원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여기 있기 때문에 보유단계 세금이죠. 보유단계 세금은 우리가 징수의 방법으로 한 게 원칙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정말 신고가 하고 싶다면 신고 또한 가능하다. 언제? 12월 15일까지.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4번 납부유예 얘기인데요.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익힘장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자, 34번. 주택에 대한 과세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는 거고요. 1번 신탁법에 따라서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인 경우 위탁자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없다 되어 있는데 항상 세금은 수탁자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위탁자가 재산세 같은 거 다 내는 겁니다. 얘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 아니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2번. 이때부터 이때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익힘장에 넣어놓지 않았고요. 물론 기출을 보시다 보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3번 같은 경우도 익힘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4번. 4번을 볼게요. 4번은 임대주택이래요. 이게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인데 얘 같은 경우 보유 현황을 신고하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거두는 이유가 뭐죠? 얘는 투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투기 혹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잘 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소득세를 걷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유 현황을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줘요. 정답은 4번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35번.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거 얘기하는 거죠. 언제 되냐? 뭐 분기의 말로부터 2개월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기라는 걸 잘 몰라요. 자, 2번도 보시면 부담부증여죠. 부담부증여도 반기의 말부터 3개월. 우리는 항상 달의 말일이었죠. 이것도 아니고요. 자, 3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예정신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여기 꼭이라 적어놨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예정신고를 정확히 한 경우에만 안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36번. 이번에는 사업소득세 관련 문제죠. 거기서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봐라. 기억.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뭐 국세청장 이런 게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 뭐 신청까지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냥 맞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물음표 치고 일단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니은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다 되어 있는데 원래 1주택자는요 임대소득이 비과세예요. 근데 이 주택 있죠. 이 주택에 뭐가 포함되면 안 되냐면 국외주택이랑 고가주택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1주택자인데 국외주택을 1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래요. 그런 사람들은 비과세가 아니다. 니은은 틀렸다. 지금 옳은 것을 고른 거기 때문에 그럼 니은이 들어간 것들을 싹 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랑 4번 두 개씩 남았네요. 그러면 기억이 안 풀어도 사실 옳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기억은 사실 몰라도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디귿 때문에 이제 정해지는 건데 디귿을 보시면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래요.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냐? 이걸 묻는 건데 그러면 이 광업재단이라는 게 부동산이냐? 부동산이죠? 얘 준부동산이잖아요. 광업재단. 그래서 여기 안에 그 광업과 관련된 준부동산, 원래 준부동산이라고 그 안에 기계들도 있고 막 등기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뒤도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익힘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다음 37번 같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38번 되게 길죠? 네, 되게 긴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지금 물어보는 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좀 더 볼까요? 자,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차익을 구할 때 취가 취득가액이 실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 더하기 양이죠. 취실 자양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된 거죠? 그래서 1번 볼게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래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경비를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첫 번째, 사업소득에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양도소득에서 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의 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한 개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둘 다 넣을 수는 없어요. 하나의 경비를 가지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는 안 되고요. 무조건 이거 둘 중에 한 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란 말은요, 내가 이미 이거를 사업소득에서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여기 자본적 지출액 등의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경우는 여기 양도소득 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당 안 한다, 못 들어간다. 정답 1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미등기 자산은 들어왔어도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미등기 양도를 하면요, 되게 큰 페널티가 주어지죠. 70개밖에 적용 안 하잖아요. 취득할 때도 80에 그거 매기고 가산세를 매기고, 얘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할 때 70개밖에 적용 안 해서 세율도 70%,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0.3%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되게 안 좋은 건데, 등기를 못하는 자산들은 어떡할 거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너무 등기가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하는 자산들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산들은 뭐라 불러주냐면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라 불러요. 미등기이긴 미등기인데 그렇게 제외해가지고 70개만 적용하진 않겠다라는 얘기죠.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등기 못하는 거. 그래서 얘는 못이랑 안이랑 구별하는 겁니다. 등기를 안 하는 건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겠고, 못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법원의 결정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못했네요. 그래서 기억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니은 장기합의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인데 계약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얘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소리죠.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옳은 거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두 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일단 다 보여야 되네요. 자, 디귿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도시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이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됐대잖아요. 안 됐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이후부터 할 수 있어요. 얘는 아직 종료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거고, 그래서 1번은 이제 정답 아니고 3번, 5번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리를 보시면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후에 양도한대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공고일 전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거고, 등기는 언제부터 되냐? 이거 후부터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기가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건데 이 사람이 안 하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미등기 양도자산인 거지 제외자산이 아니다. 일 틀렸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익힘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자, 40번. 얘도 익힘장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너무 많은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끝이 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7개 푸시고 찍는 기술도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찍는 기술을 하시면 한 9개에서 10개 정도는 무난하게 맞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세포자식 탈출하셨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